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알씨 김진태입니다. 오늘 7월 10일 토익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야, 날씨 덥고 진짜 힘든데 공부하랴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습니다. 자, 근데 끝난 시험은 끝난 시험이고 여기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겠죠? 오늘 총평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많은 것들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강의처럼 정말 좋은 자료가 화면에 보이는 hackers.co.kr 해커스 토익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정말 풍부한 자료가 있으니까 총평도 보시고 사이트 들어가서 더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먼저 난이도 설명, 이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이미 지난 시험인데 하지만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니까 오늘 5, 6의 난이도는 중상이 되겠습니다. 왜 중상이냐? 일단 파트 5는 솔직히 무난했습니다. 일반적인 문법 문제, 부사, 동사를 꾸며주고, 형용사, 명사 꾸며주고, 주어, 명사, 목적어, 명사, 대명사, she, her, 배운 것들이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중이고요. 다만 파트 6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파트 6에서 의외로 여러분 괴롭히는 문장 넣기는 솔직히 좀 괜찮았고요. 이거 말고 좀 헷갈리는 어휘나 헷갈리는 문법이 꽤 있어가지고 파트 6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중상이 됩니다. 하지만 난이도는 난이도고요. 우리 중요한 거는 포인트를 따는 거예요. 한 개 한 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동사 뒤에 빈칸,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앞으로 비동사 뒤에 빈칸이 있으면 세 가지를 꼭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비동사 뒤에 보어가 옵니다. 보어는 명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뜻은 보어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두 번째, BING도 가능합니다. BING는 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흔히 현재 진행형 동사고, 그 다음 BPP일 수도 있어요. 이때는 뭐뭐 되다, 수동태가 완성됩니다. 뭐뭐 된다.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must be 동사 먼저 찾는 게 좋아요. must 조동사 뒤에 비동사, 조동사 동사 원형, 그리고 비동사 뒤에 빈칸이 있으면 다 봐야 되는 거야. 자, 먼저 A는 가능하죠. PP 수동태로 뭐뭐 되다. authorized가 허가하는 거니까 허가되다. ING 가능하죠. 허가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C는 authorization, 허가란 명사로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즉 A, B, C가 지금 다 되니까 다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보니까 앞에 주어가 뭐예요? access, 접근인데 어디로의 접근? confidential file, 비밀 파일로의 접근이 주어입니다. 여러분, 접근이 사람도 아닌데 접근이 지가 허가하고 있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접근이 어떻게 지가 허가해요? 접근은 허가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허가를 하는 거죠. 탈락이고, 그 다음 C가 들어간다면 명사 보호로 보는 건데 접근은 허가이다. 접근은 허가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탈락이에요. 이것보다는 수동태 PP가 들어가서 비밀 파일로의 접근은 이 사람에 의해서, 책임자인가 보지? 이 사람에 의해서 허가돼야 된다. 이게 맞겠죠? 정답은 BPP 수동태 A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동사 뒤에 세 가지 가능성 기억하세요. 그 다음 명사, 콤마 명사 되게 특이한 형태네. 원래 명사는 보통 나열이 안 되는데 말이에요. 보도록 하죠. You had better. 자, had better, 이건 뭐뭐 하는 게 낫다라는 뜻으로 이 뒤에 동사 원형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동사 덩어리입니다. 연락하는 게 낫다. 로라 리라는 사람에게 콤마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 빈칸이 관사 뒤에 있거든요. 사실 지금 관사 때문에 쉽긴 해요. 관사 뒤에는 명사가 옵니다. 자, 그럼 이상하잖아요. 명사, 콤마, 명사 뭐지? 이렇게 명사, 콤마 찍고 또 명사가 나오면 이걸 동격이라 합니다. 동격. 자, 이런 식이에요. 자, Mr. Kim 하고 딱 콤마 찍고 teacher라고 쓰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Mr. Kim인데 선생님이야. 선생님인 Mr. Kim. 이렇게 양쪽이 똑같다는 의미를 줍니다. 지금 로라인데 얘가 누구다라고 부연 설명할 때 그때 또 명사, 콤마 명사를 씁니다. 얘가 빈칸이래요. 뭐의 빈칸이죠? IT 부서의 빈칸이래요. 우선 B는 탈락이죠. 얘는 직접적인 형용사거나 아니면 지시하다 동사인데 지금은 아예 못 오고요. A는 direction,
지시, 명사, 디렉터는 부장님이라는 직책이에요. 뭐가 맞겠어요? 사람과 걸맞는 로라리인데 로라리는 IT 부서의 부장님이셔. 이게 맞겠죠? IT 부서의 지침이셔는 이상하잖아요. 정답은 C, 동격이라는 명사, 콤마, 명사 포인트를 챙겨주세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BPP 수동태죠. 수동태 뒤에 빈칸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수동태 뒤에는요, 뭐 예외는 항상 있겠지만 거의 일반적으로 수동태는 보통 목적어 못 와요. 일반적으로 수동태 목적어 못 온다는 건 명사가 목적어이기 때문에 수동태 뒤엔 명사가 못 온다는 소리가 돼요. 자, 그다음에 일반적인 케이스에선 수동태 뒤엔 명사가 못 오니까 그럼 수동태 뒤에 빈칸은 누굴까? 보통 수동태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고요. 동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부사가 됩니다. 자, 이 기본 정보를 깔고 문제를 볼게요. 동사 먼저 can be ordered 수동태 조동사랑 같이 주문될 수 있다. 그 신제품들은 주문될 수 있다. 그 빈칸이 여기 있단 말이야. BPP죠. 자, 수동태는 뭐 예외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예외 아니에요. 수동태는 명사 목적어 뭐다요? A는 명사입니다. individualism 개인주의 명사 안 됩니다. 자, B랑 C인데 B는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부사고 individual은 개별적인 형용사입니다. 자, 형용사랑 부사 중에 동사를 꾸미는 건 부사라니까요. 형용사 명사나 꾸미라 하시면 됩니다. 해석도 신제품은 구매될 수 있다.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혹은 as는 뭐뭐로서란 뜻이에요. 뭐로서? 세트 한 세트로서 한 세트로 구매하든 개별적으로 구매하든 어쨌든 구매 가능하다. 정답은 B가 됩니다. 그리고 저라면 뭐 이제 지금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얘랑 묶어주세요. 이게 하나의 표현입니다. 어떤 제품이 되게 이렇게 구성이 많을 수 있잖아요. 한 개 한 개 모여서 하나의 막 합체 로봇 같은 거는 막 로봇 많이 필요하잖아. 20개 모여야지 하나의 거대 로봇이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 로봇들을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구매하든 or 혹은 as a set 한 세트로 구매하든 그러니까 이게 아예 하나의 표현이야. 개별적으로 혹은 한 세트로. 아니면 요때 individual이랑 똑같은 말이 있어요. separately 이것도 별개, 각각 따로따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구매하든지 아니면 뭐 세트로 구매하든지 그러니까 이 뒤를 보고도 얘를 찍을 수 있다는 거 하나의 표현으로 외워주세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have pp네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요, 잘 봐요. 제가 방금 부사가 동사를 꾸민다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BING 하고 있는 중이다. 진행 형태 BPP 수동태 또 have pp 해왔다 현재 완료. 자, 이 세 가지 사이에 빈칸이 있으면요 보통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have pp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겠네 하는 게 사실은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일단 이런 기본 정보를 깔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working on work on이 뭔가를 작업하답니다. 우리는 진행형 작업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끊고 이 비동사 are에 두 가지 연결돼요. 작업하고 있는 중이다와 planning 또 BING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뭘 계획하죠? have가 나오고 completed 이게 have pp 하는 거를 계획하나 보다. have pp는 가운데 부사인데 부사가 없어. 하지 마세요. 자, 이거는 그렇게 have pp 부사를 봤을 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케이스가 아니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케이스일까? 지금 보기가 전부 명사 계열이거든요. 그들의 것이란 뜻이고 few는 거의 없는 거야. 거의 없는 거. 그리고 it은 딱 그것이란 뜻이고 여기는 이제 have에 대한 목적어 자리가 되는 겁니다. 목적어 명사가 들어갔죠? 얘는 누굴까? 모르면 사실 찍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이때 have는요 좀 생소한 말로 사역동사 have입니다. 자, 사역동사 have는요 같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have가 사역동사 할 때는 목적어를 쓰고 그 뒤에 pp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해석은 목적어가 뭐뭐 되게 하다, pp가 뭐뭐 된이란 뜻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뭐뭐 되게 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프로젝트를 뭐 작업하고 있고요. 계획하고 있어요. 목적어가 5월 3일까지는 완성되는 것, 되게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런 사역동사에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이 목적어 명사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 내용상 뭐가 맞겠어요? 우리는 프로젝트를 작업하고 있고요. 오늘 계획하고 있는데요. 5월 3일까지는 그들의 것이 완성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들의 것이 뭔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feel을 넣어볼까?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 거의 없는 것이 완성되게 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라고 하기보다는 C가 들어가서 요 it은 앞에 있는 프로젝트 얘 그것이라고 얘를 지칭한 거예요. 우린 한 프로젝트를 작업하고 있고 그것이 완성되게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이거 작업하고 있고요. 우리 그거 완성되게 하는 거 계획하고 있어요가 맞겠죠. 그래서 지금은 have pp 현재 완료 동사에 부사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아니라 사역동사 목적어 그다음 목적보어 pp를 쓰는 이 구조입니다. 이걸 몰랐으면 뭔지 모르다가 찍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underway, 그리고 straight up. 이건 사실 뭐 아무런 포인트가 있다기보다 그냥 이건 외우실 건데 모르면 틀리는 거라서 굳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underway는요. 진행 중인이란 뜻이고요. straight up은요. 솔직한, 정직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면 끝이야. straight up, 솔직한, underway, 진행 중인. 갑시다. negotiation, 협상인데 on prices, 가격에 대한 협상은 이다. 뭐 하겠어? 일단 almost는 거의란 부사인데 얘가 들어가면 뭐 거의이다는 좀 이상한 것 같고 A랑 B인데 뭐 협상이 솔직하다, 정직하다는 좀 이상하고요. 가격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가 훨씬 낫겠죠. 해석상 A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재미가 없네요. 외우면 맞추는 건데 둘 다 생소한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고 어쩌면 여러분께 가장 어려운 포인트일 것 같아요. will vs will have pp 가도록 합시다. 일단 동사가 다 develop, 개발하는 거고요. 발전하는 거고요. 또 will, 미래도 있고 would는 will의 과거 형태죠. 이 will have pp는 미래 완료입니다. 참고로 미래 완료는 해석을 쭉 해왔을 것이다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전해 왔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발전할 것이다. would도 해석상은 뭐뭐 할 것이다기 때문에 발전할 것이다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우린 희망합니다. 끊어주시고 대절 묶어주시면 뭐라고 희망하는지 나와요. 너의 커리어가 주어 동사하는 걸 희망하나 봐. 바래요. further, 더, 추가적으로 더. by, 뭐함으로써 우리 다가오는 세미나에 참석함으로써 너의 커리어가 더 이게 발전하는 걸 희망하나 보죠. 말이 다 될 것 같죠? 발전하기를 희망해. 발전할 거야. 이것도 뭐 할 거야니까 발전할 거야. will have pp 발전해 왔을 거길 희망해. 다 애매하죠? 근데 정답은 A입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will have pp는 미래 완료인데 이걸 쓰는 건요. 미래까지 무엇인가가 쭉 이어질 때 쓰는 겁니다. 즉 하고 있는 게 이어져야 돼요. 이런 거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쭉 이어지면은 이제 딱 그때 가가지고 완성되어 있을 겁니다. 쭉 이어지는 느낌. 제가 지금 2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쭉 한 번 더 일해준다면 그때쯤이면 아마 3년 동안 일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진행 중인 게 있어야 돼. 그 하고 있는 일이 쭉 이어지면 그 미래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뭐 진행 중인 게 없어요. 애초에 세미나가 앞으로 있을 다가오는 세미나야. 그럼 뭐가 진행 중인 게 없는데 미래 완료 써버리면은 뭔지도 모르는데 너의 커리어가 지금 벌써 진행 중인 거야. 아니 지금 보니까 다가오는 세미나에 참석도 안 했어. 참석도 안 했는데 벌써 발전이 시작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문제의 뉘앙스는 앞으로 참석을 하면은 미래에 발전될 거라라는 뉘앙스인데 will have pp를 쓰면은 이미 뭔가 발전되고 있는 거야. 중요한 거는 지금 얘가 하고 싶은 뉘앙스는 네가 지금 알아서 하고 있는 그 커리어의 발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면은 그 다음부터 발전할 거야. 요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얘는 지금 얘가 이미 커리어 발전 중인 건 관심 없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세미나에 참석하면은
그 사건 딱 시작되면은 발전될 거야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will have pp는 안 됩니다. 이거 들으면 뭔가 벌써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 느낌이야.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시죠? 참석하고 있는 세미나가 계속 세미나도 이어지면은 또 쭉쭉 이어져 가지고 계속 들으세요. 그럼 딱 그때쯤 뭔가 발전이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지. 아직 세미나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발전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벌써 지금 세미나 들으면서 발전하고 있는 상황, 그럴 때 쓰는 거지. 앞으로 있을 세미나 곧 딱 그 한순간 미래는 표현 못해요. 이해하셨죠? 쭉 이어져야 되는데 세미나는 지금 하고 있지 않잖아. 앞으로 있을 거니까 벌써 미래 알려 쓸 수는 없습니다. 자, A랑 B인데 이것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자 이제 이거는 호프랑 wish를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둘 다 뜻은 바라다라는 뜻이죠.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wish는 바라긴 바라는데 약간 불가능한 느낌. 그러니까 가능할지라도 되게 안 될 것 같은 거. 이런 거죠. 여러분 친구가 있는데 담배를 너무 많이 피는 거야. 끊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한 끊으라고 2,000번 말했어요. 근데 안 끊어. 그 다음 말할 땐 기대감이 있어요? 없죠. 어차피 안 끊을 거니까. 그때는 이걸 쓰는 거예요. 그냥 끊었으면 좋겠다. 마음대로 해. 이런 느낌이고, 호프는 바라긴 바라는 건데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걸 바라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알려주잖아요. 포인트를. 그럼 제가 여러분께 호프를 써가지고 점수가 오를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제 강의 들으면 당연히 점수가 오를 거니까.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호프를 쓰고, 뭔가 불가능한 걸 바랄 때, 그럴 때는 wish를 씁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의미 차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거예요. 자, wish는요, 불가능한 거를 그러면 좋을 텐데 라고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법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자, 가정법 같은 건 수업 때 배우기도 하고요. 지금 요것만 챙기세요. 그래서 가정법의 특징은요, 요 뒤에 지금처럼 대절 문장을 쓸 때 얘는 주어 나오고, 그 다음 여기에 조동사를 쓸 때 과거형 조동사를 쓰게 됩니다. 과거형 조동사를 써. 이게 가정법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너무 가정법을 자세히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진 않겠고요. 가정법은 요 주어 뒤에 조동사를 과거로 써요. 그래서 would, will의 과거, could, can의 과거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wish는 가정법의 범주이기 때문에 대절 쓸 때는 이렇게 조동사 과거 형태를 쓰는 게 맞는 문법입니다. 근데 hope는 가정법이 아니야. 가정법은 불가능한 걸 가정할 때 쓰는 거예요. 내가 여자라면, 내가 지금 만약에 미국인이라면, 난 한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가능하지 않은 거, 지금 아닌 걸 말할 때 wish를 쓰고, hope는 바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한 거예요. 야, 네가 내일은 좀 일찍 왔으면 좋겠다. 일찍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이거 내일 좀 이거 수강 신청 성공했으면 좋겠다.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능할 때 씁니다. 이거는 가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과거형 조동사 쓰는 규칙이 적용 안 되고요. 이때는 그냥 일반 원형 조동사를 씁니다. 쓸 거면 그냥 will을 바로 쓴다는 거예요. 이걸 쫙 깔고 다시 오시면 지금 얘는 원형 조동사고 과거형 조동사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hope란 말이에요. hope면은 원형 조동사 A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반대로 얘가 만약에 wish였다면 wish는 가정법 범주이기 때문에 과거형 조동사 B를 썼겠죠. 해서 제목은 이렇게 두 개 헷갈릴 거예요 라고 했지만 사실 파고들면 정말 헷갈리는 거는 이 두 가지일 수 있다. 해서 A가 hope 맞다. hope는 가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조동사 will을 쓴다. 해석도 우리 바래요. 다가오는 세미나에 참석함으로써 커리어가 더 발전하기를. 얘는 자신감 있는 거죠. 세미나 들으면 다 발전할 거야. 가능해 이런 뉘앙스로 hope를 쓴 겁니다.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her와 herself입니다. 자, 앞으로 잘 기억하세요. 자주 볼 거니까. 자, Beasley는요, is이다, new intern, 새로운 인턴입니다. 그래서 부디 familiarize는 익숙하게 하다. 정확히는 뭔가를, 목적어를 익숙하게 하다. 어디 익숙하게 해요? 회사 정책에 익숙하게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보니까 일단은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sh는 안 되죠. sh는 주어에 쓰는 거니까. her는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고요. 이 self 붙은 거를 죄기대명사, 어려운 말로 그녀 스스로라고 하죠. 이것도 목적어 자리에 씁니다. 자, 이제 둘 다 목적어 쓰는데 해석만 하시는 분들은 난리 나는 거예요. 야, 미즐리는 새로운 인턴이거든? 이 여자의 새로운 인턴이야.
부디 익숙하게 해. 그녀 스스로를 좀 회사 정책에 익숙하게 해. 말 되고. 그냥 그녀라 해도 야, 얘 새로운 인턴이야. 잘 돌봐줘. 부디 익숙하게 해라. 그녀를 정책에 익숙하게 해. 좀 알려줘. 말 됐잖아. 근데 정답은 B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봐요. 죄기대명사를 쓰고 싶으면요. 조건이 주어 목적어가 똑같아야 됩니다. I introduced. 나는 소개했습니다. myself. 내 스스로를. 왜 죄기대명사 썼냐? 주어 소개하는 것도 나고 소개받는 것도 나고 똑같으니까 죄기대명사 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전국의 토익커 여러분, 더운 날씨에 오늘 시험 다 잘 보셨나요?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오늘의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트 7을 맡은 이정민입니다. 자, 먼저 우리 무료 토익 자료 및 강의가 많은 곳을 좀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해커스 토익 사이트라고 해서 이 주소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해커스 토익을 검색해 보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토익에 관한 많은 자료들이 있고요. 또 정보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무료 강의도 들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토익 점수에 꼭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파트 7 전반적인 총평은요. 중상에다가 제가 중간에 중을 한 번 더 넣었죠. 평균적인 파트 7의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오늘 중이 하나 더 들어갔다는 거는 약간은 평소보다 난이도가 조금 낮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후반에 시간만 부족하지 않았다면 파트 7에서 어느 정도 득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먼저 단일 지문을 좀 살펴보면 단일 지문은 중상이었습니다. 자, 우리 지문 자체의 길이라던가 또 내용의 난이도가 많이 높다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평소에 볼 수 있었던 그런 난이도, 그다음에 또 내용이 또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편이었는데 근데 초반에 이 지문이 그렇게 길지 않고 그 다음에 내용이 무난했던 반면 문제 5문제 정도가요. 의도적으로 배치된 매력적인 오답들,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일부러 좀 헷갈리고 좀 틀리게끔 유도하는 그런 느낌의 매력적인 오답이 섞여 있어서 한 5문제가량은 풀 때는 막상 나 이거 맞았어 라고 풀었지만 나중에 매기고 보면 틀린 그런 문제들이 몇 개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마디로 좀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처음에요. 나 우리 아피스에 우리 사무실에 폰이 지금 현재 전화기가 고장나서 전화기 회사에 전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자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라고 했을 때 전화기 회사다 이렇게 좀 유도를 했는데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근데 나 지금 10시에 환자 보러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무실은 지금 이제 환자를 돌보는 그런 병원이라던가 또는 클리닉 센터 같은 곳이고 그곳에 전화기가 고장났기 때문에 이 화자들은 전화기 회사가 아닌 우리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좀 헷갈리게끔 내는 이런 형태의 이제 문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 정도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안에 정말 숨은 속뜻을 잘 독해를 하셔야지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블 트리플 지문은요, 중 정도로 잡아봤어요. 자, 물론 사실 더블 트리플은 길이라던가 또 거기에 달려있는 문제 수가 5개여서 전반적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근데 오늘은요, 사실 지문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없었고, 특별히 그리고 문제들도요, 전반 앞에 있는 이제 단일 지문과는 다르게 전반적으로 헷갈리는 문제라던가 틀리게끔 유도한 그런 문제는 딱 특별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본에 충실했다면 오히려 득점을 좀 할 수 있었던 찬스가 있었던 것이 바로 더블 트리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부족해서 뒤에 걸 못 풀었다면 굉장히 아쉬운 이제 시험이 될 것 같아요. 자, 동의어 문제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킴인데요. 스킴은 원래 계획이나 책략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정답은 플롯이라고 해서 음모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어떤 계획 같은 것이죠. 그래서 플롯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근데 이때 이제 문맥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What did your supervisor think about your scheme? 자, 너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상사의 생각은 어때? 라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플롯보다는 아이디어, 생각으로 연결을 하는 것이 더 맞았습니다. 그래서 동요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정말 똑같은 단어를 고른다기보다는 대체될 수 있는 것. 좀 동요가 아니더라도 대체될 수 있어서 문맥을 잘 완성해 줄 수 있는 단어를 고르는 것이 오히려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consistent는 한결같은 또는 뭐 꾸준한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정답은 steady고요. steady도 역시 뭔가 꾸준한 한결같은 뭔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일컬을 때 쓰는 표현이죠. The company has steady revenue growth. 자, 그 회사는요, 꾸준한 수익 성장을 갖고 있다, 보이고 있다 라고 할 때 우리 steady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paraphrasing 재표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시험에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어들을 철저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document는 문서고요. 우리가 form 같은 것들, 즉 양식 이런 것들이 document로 많이 바뀌죠. 지금 화살표는 제가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상 이렇게 역으로 많이 paraphrasing이 되죠. 자, 종이로 된 어떤 문서들은 대부분 이렇게 document로 많이 바뀌어서 토익에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또 나올 수 있냐면요. resume, 이력서, 그 다음에 또 reference, 추천서죠. proposal 하게 되면 제안서고요. report는 보고서.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문서로 된 것들은 document로 많이 바뀌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contract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는요, 서로 상호 합의하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합의하는 거죠. 그래서 agreement, 합의하다라는 표현에 agreement도 역시 계약서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계약을 하다라는 표현을 보면 계약서에 사인하다라고 해서 sign a contract와 그 다음에 close a deal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close라는 것은 원래는 닫다라는 뜻인데 이때는 계약을 체결하다, 계약을 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살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fulfill은 어떤 것을 충족시키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meet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만나다라는 표현을 보통 알고 있지만 역시 충족시키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자, 한 걸음 더 가서 예시를 좀 보면 The earnings of the new product meet CEO's expectation. 자, 새로운 제품의 수익은 우리가 earning 하게 되면 아까 revenue랑 같죠? revenue. 수익은 자, CEO의 계획을 충족시켰다라고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네, 같이 기억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fragile, 깨지기 쉬운 이란 뜻이죠. 자, 여러분들 왜 박스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한 번 정도 보신 적 있죠? 유리라던가 그다음에 너무 사기 그릇 같은 거 배달할 때 그 택배 상자 밖에요. fragile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놓은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easily broken으로 연결해 볼 수가 있고 The glass is fragile 하게 되면 유리는 깨지기 쉽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주 표현 나오지는 않는데 humble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는 이제 겸손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boast 하게 되면 뽐내다, 뽐내다 이런 뜻이야. 막 자랑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 boast하고 비슷하게 생긴 boost도 토익에 종종 나오는 표현인데 이때 boost는 뭔가를 신장시키고 북돋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boost the sales 하게 되면 그 판매량을 신장시키다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mbiguity 같은 경우는 애매함인데요. 자, 어떤 내용이나 어떤 폼 같은 것이 애매하면 우리는 그것이 혼란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confusing으로 연결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랩탑은 노트북인데요. 노트북은 equipment라는 표현을 바꿔볼 수가 있겠죠. 장비고 device죠. 이런 전자장비 같은 것을 표현할 때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같이 연결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machine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사실 찾기 나름이었는데 스낵이라던가 캔디는 음식으로 연결해서 푸는 그런 문제도 있었죠. 그 다음 additional comment, comment는 언급이에요. additional input, input은 원래 투입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조언을 한 표현으로 쓰일 수도 있어서 이렇게 comment와 input이 연결됐던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필수 중에 필수인데요. A range of 하게 되면 다양한.
그다음에 a variety of 하게 되면 다양한이라는 뜻인 건 다 알고 있죠. 근데 거기다가 huge나 large를 넣어서 아주 다양한, 매우 다양한이란 뜻, 아니면 어떤 그 구색 같은 거, 상품의 구색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할 때 쓸 수 있죠. assortment도 그런 견지에서 쓸 수가 있는데요. 앞에 wide를 붙이게 되면 매우 구색이 다양한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자, 한 번씩 읽어볼까요? A wide assortment of, a huge range of, a large variety of.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케팅 팀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introduce a new line of product to customers. 자, 여러분 라인 잘 알아둘게요. 라인 하게 되면 줄이란 뜻도 있지만 어떤 제품의 군이란 뜻도 있죠. 제품의 군. 자, 그래서 새로운 제품군을 상품을 고객들에게 소개하다. 그리고 브랜드를 쇄신하다. 리브랜드. 자, 이런 것들을 하는 그 부서가 어디냐면 마케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 자, 그리고 뭐 기본 중에 기본 게 fill out. 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바로 작성하다죠. 자, fill in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out하고 in은 반대지만 뭐 이때는 사실 거의 비슷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complete 같은 경우도 원래 완료하다라는 뜻이 있죠. 완료하다. 하지만 작성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꼭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complete. 자, 그럼 헷갈렸던 문제들 좀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 유독 단일 지문 쪽에서 지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오답을 유도하게끔 일부러 의도를 한 것 같아요. 출제자들이. 그래서 헷갈리기 쉬웠던 오답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요. Student can get a refund within 10 days. 10일 안으로 학생들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해커스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등록을 했는데 뭐 우리가 환불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레벨이 안 맞다던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 우리가 환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10일이다.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근데 뭐가 틀렸어요? 라는 문제가 나와 있죠. 틀린 거. 자, student can get 10 days of free classes. 자, 학생들은요, 10일의 무료 수업을 얻을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왠지 10일이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얼핏 보이기 쉽지만 가만히 보면 이거는 환불을 받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보기는 무료 수업을 듣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일이라는 이 숫자에만 좀 집중을 했다면 자칫하면 틀릴 수 있었던, 네, 이것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었던 그런 보기였거든요. 여기에 낚이신 분은 없으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헷갈렸던 문제가 또요. 자, 본문상에 해커스 will award scholarships to 20 students. 자, 해커스는 20명의 학생한테 scholarship 더라도요, 장학금을 줄 것이다. 자, 여러분 award라는 표현도 좀 살펴보면요. 원래 상으로 알고 있죠? 상. 근데 이게 동사로 쓰이면요. 상을 주다 또는 수여하다.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수여할 거다라고 돼 있죠. 근데 보면 그 중에서 우리가 top 2 student, 그래서 1, 2등을 이름을 공개한 거예요. 첫 번째 데이비드, 두 번째 크리스틴, 2명입니다. 자, 문제상에서 how many students in total will get scholarships? 그래서 몇 명의 학생이 총 우리 장학금 받을까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문제 얼핏 보면 2명인가? 라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답은 토탈이니까 위에 있는 20 student를 정답으로 골라야 됐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숫자 부분도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 있으면 그중에 뭐가 정답일지를 유심히 잘 보셔야겠죠? 자, 그 다음 헷갈렸던 문제. Hackers Universe Official Publication is now seeking new members. 자, 해커스 대학교 공식 출판부는 지금 현재 새로운 멤버를 찾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seek 찾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for whom is the advertisement intended? 이 구인 광고는 누구를 위해서 의도되어졌나? 즉 누구를 보라고 쓴 글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대학교 학생일지 또는 publi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왠지 publisher가 정답일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publisher는 출판인이죠. 출판인, 즉 출판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자, 여기 보면 우리가 publication 출판부긴 하지만 대학교 내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출판부이기 때문에 정답은 A번으로 가시는 게 맞죠. 네, 정답은 A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헷갈리게끔 내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영어 실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사고력, 좀 더 이제 시간을 확보한 사람이 이 지문을 한 2번 정도 더 면밀히 봤을 때 맞추게끔 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평소에 꼼꼼하게 리뷰하는 그런 습관을 계속 들이시는 게 이런 문제들도 맞출 수 있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헷갈렸던 문제는요. The copy machine in our office is broken. 자, 우리 사무실에 이 copy machine, 복사기가 망가졌어요. 고장났어요. I have a lecture in 10 minutes. 나 지금 10분 후에 이때 우리가 in이라는 표현 뒤에 시간 표현이 오죠. 그럼 그때는 이제 후에란 뜻입니다. 일단 10분 후에 제가 수업이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지금 당장 10분 후에 이제 수업이 있으니까 그 머터리얼. 자, 우리가 머터리얼 하게 되면은 수업 자료죠. 학습 자료. 학습 자료를 복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장. 자, 그러면 앞에 카피머신이 나와서 왠지 카피머신의 기술자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의도한 문제였는데 이런 매력적인 오답에 절대로 걸리시면 안 되고요. 선생님이다. 왜요? 바로 지금 수업을 준비하고 있고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티처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막 기계 얘기를 하면서 그쪽으로 몰아가지만 그 속에서 잘 보면 사실 카피 머신이 주가 아니고 이 사람의 직업은 선생님이다. 이렇게 그 안에 있는 포인트를 잘 잡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헷갈렸던 문제는요. Please submit your opinions of shopping experiences in our store. 우리 가게에서 당신의 쇼핑 경험에 대한 이런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가게에서 고객들한테 그 쇼핑 경험에 대한 이제 의견을 좀 달라는 거죠. 설문지에서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We will check them at the staff meeting. 우리는 직원 회의에서 당신이 이제 제출해줬던 그 의견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겁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글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It encourages customers to fill out the survey. 자, 우리가 fill out은 아까 뭐였죠? fill out. 네, 바로 작성하다였죠? 작성하다. complete 같은 뜻인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그 설문지를 고객들이 작성하는 것을 권장하는 건지 아니면 뒤에 스태프 미팅이 있으니까 직원들한테 바로 회의에 참석할 것을 권고하는 것인지 자, 헷갈리게끔 내놨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보니까 결국은 그냥 직원 회의에서 검토할 거니까 부디 설문지를 작성해서 제출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 거 확인되시죠? 네, 정답은 그래서 A번이 되는 거죠. 안 틀리셨죠? 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문장 넣기 문제 2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장 넣기 굉장히 겁먹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작은 단서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좀 더 정확한 정답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물론 독해 문제지만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내용에만 의지하기보다는 이런 단서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오늘 포인트는 노알이었습니다. 자, 노알은요. 자, 뭔가 앞에 있는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데 자, 이 안에 not이 들어있어서 뭔가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부터 보는 게 문장 넣기 문제 포인트인데요. Nor they also required to buy the textbook. 자, 그들은 또한 자, 또한이란 요런 also 같은 표현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죠. 자, 또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앞부분에는 역시 이것하고 좀 비슷한 문장을 찾아야 돼요. 그죠? 뭔가 대꾸되는 문장, 비슷한 문장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문장에 지금 현재 노알이 있으니까 부정문이라는 것도 캐치를 꼭 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요구한다. 자, 우리가 이 텍스트북 교재를 살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 앞에도 뭔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조금 더 연결이 잘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이제 코로나, 사실 이제, 코로나가 지금 발생한 지 굉장히 오래됐긴 했지만, 아무튼, 코로나 때 이제 우리 온라인 클래스라는 게 처음 생겼죠. 네, 인강 말고 현강을 그냥 직접 찍어서 그걸 집에서 볼 수 있게끔 한 게 온라인 클래스인데요. 온라인 클래스 학생들은요,
바로 해커스 캠퍼스로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온라인 클래스 수업 듣는 학생들의 혜택이 뭐냐? 바로 부교재 무료 배송입니다. 그리고 부교재 무료 증정이죠. 그래서 그 텍스트북을 또한 살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자 뭔가 요구하다 이런 이제 표현도 좀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뭔가 좀 대꾸되면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고르었다면 네, 정답을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넣기 문제는 then이라는 단어에 조금 집중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then이 어떤 뜻일까요? then은 그 후에, 그 다음에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앞부분에 뭔가 그 시간 표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점수 잡는 hackers.